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알파카 최태진 팀장입니다. 최태인 팀장님을 모시고 첫 방송을 하는데 최근에 알파카에서 가장 핫한 부서 중에 하나인 알파카 빌딩 관리의 또 팀장님으로서 팀장님이 이제 올해 몇 월에 입사하셨죠? 4월 말에 입사를 했습니다. 4월 말에 입사를 한 이후로 빌딩 관리의 개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질도 늘어나고 부동산 경력도 화려하시잖아요. 부동산에서 직접 사업도 해보시고 많은 경험을 하시는 팀장님이거든요. 경험은 진짜 노력을 살 수가 없거든요. 빌딩 관리에서 거의 팀장이 들어오고 나서 기하급수적으로 빌딩 관리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관할 구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매니저님들과 같이 항상 우리는 기분 좋은 느낌으로 네. 제가 뭐 항상 빌딩 관리 부를 볼 때마다 뿌듯한데 오늘은 조금 빌딩 관리를 자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제가 또 자랑하면 또 한 자랑합니다. 실제로 빌딩 매매와 임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빌딩 관리를 잘하는 회사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조직화가 되고 시스템화가 되고 매뉴얼화가 된 거는 거의 없었는데 저도 알파카 빌딩 관리를 제가 이제 틈틈이 같이 서포트를 하고 이게 하나하나 뭔가 우리가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체계화가 시스템화가 잘 된 것 같아요. 빌딩 관리하다 보면 별의별 변수가 다 있잖아요. 네. 매번 새롭죠.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기본 저희가 세팅이 돼 있다면서요? 사실 다른 회사를 잠깐 뭐 얘기를 하자면 다른 회사 많이 가보셨잖아요. 네, 저는 뭐 여기저기 많이 알파카에 와서 제가 놀란 건 첫 번째는 시스템이 정말 다르구나. 예를 들어서 중개법인을 끼고 있는 건물 관리를 하는 업체들은 보통 매매를 한 사람이 관리를 맡거나 소규모의 그 관리하는 직원들한테만 그 건물을 맡겨요. 한 사람당 막 20개씩, 많게는 30개씩. 30개를 관리해? 근데 이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최근에 계약한 경상도 건축물 건물주분도 타업체 쪽 중개법인에 이제 관리를 맡기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내가 돈을 내고 내가 관리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 쪽으로 이번에 갈아타시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해 하고 계시고. 아니 한 사람이 지금은 막 6개, 7개만 하는데 엄청 부지런하고 바쁘게 보이는데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담당자가 20개 하는 걸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갖고 일단 계약만 해놓고 도장 찍는 순간 이제 가구도 바뀌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모든 회사, 모든 회사 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관리는 그냥 비슷한 서비스는 적당히 해줄게 라고 하고 오히려 건물주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적당히 해주는 사람한테 괜히 내가 부탁하는 것도 미안하고 차라리 내가 줄 거 주고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네. 그러기도 어렵고. 저는 알파카 와서 사실 뭐 제가 잘나기보다는 이 알파카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었어요. 네. 저희는 건물 관리를 할 때 그 사람이 맡을 수 있는 건물 개수를 넘어서 그 담당자한테 건물을 맡기진 않아요. 차라리 인력을 더 뽑으면 더 뽑았지. 그래서 관리팀에서 막 많은 수익을 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수익은 돼야죠. 네, 수익은 나왔죠 당연히. 고객들한테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건물 관리를 할 때도 대충대충 할 수가 없고 아마 이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계약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저도 이게 사실 빌딩 관리에 대해서 처음에 알파카 저희가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빌딩 관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고객 관리에 대해서 되게 포커싱을 줬던 분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계속 손님하고 꾸준하게 유대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뭐 안정적으로 계속 수익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동산 회사들이 여러 번 경험하면서 관리를 왜 다들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 저희 관리부를 해봤는데 저희도 사실 쉽진 않았어요. 관리라는 게 진짜 완전 소위 말해서 노가다잖아요. 비 오면 가가지고 누수 잡아야 되고 얼면 동파 잡아야 되고 얼마나 피곤한 일 많아요. 저희 이번에 여름에 저희 직원들 가가지고 물 푸고 막 그거 하는 거 얼마나 많았어요. 이번 또 비가 엄청 왔잖아요. 네. 여름에. 그래도 저희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바로바로 즉각제가 대처가 됐던 것 같아요. 시스템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이런 자화자찬을 조금 그만하고 화면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희 알파카 홈페이지 보면 사실 빌딩 매매 사례가 있는데 실제로 관리 저희가 60개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원래는 알파카에서 중개법인 거래한 사례들을 원래 많이 관리를 했는데 최근에는 외부에서 온 사례가 많잖아요. 네. 요 건물 같은 경우도 뭐 저희 유튜브를 보고 관리를 문의해 주셨던 분이 그쵸.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알파카에서 거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염창동도 하면 염창동은 또 어때요? 저 임대인분들이 지방에서 식별하는데 서울에 건물을 갖고 싶은데 지방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돼.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한테 문을 두들겨 주셨고 건물이 관리가 잘 안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관리를 맡으면서 임대차 승계부터 해서 카메라까지 다른 데랑 비교 견적을 해서 가장 저렴한 대로 설치까지 다 끝내놨습니다. 이제는
저희 건물도 이제 스마트하게 항상 CCTV나 이런 걸로 위험이나 이런 것도 미리 잡아내고. 알파카가 또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파카가 상주하고 거의 뭐 저희는 건물 관리를 맡으면 초반에 건물 이제 이런 기준을 잡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공용 전기비는 어떻게 내면, 그거. 공용 수도비는 어떻게 내고, 이거 사실 정리하는 게 되게 아, 어렵잖아요. 맞아요. 건물마다 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요거를 기틀을 잡는 그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임차인분들하고 또 재계약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법적인 문제도 많은데 저희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 중개법인에서 변호사가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는 중개법인 네, 아마 그렇죠. 없을 거예요. 저희가 유일무이할 겁니다. 근데 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하고 만약에 분쟁이 생겼다, 그냥 옆에 바로 얘기하면 바로 피드백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 같은 거를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고. 변호사님 좀 젊잖아요. 네, 또 이제 저희 1조녀 채널에 보시면 저희 변호사님께서 유튜브 찍었던 내용이 있으니까 혈기가 넘치고 열정 있는 분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문제로 저희가 해결한 부분도 많고, 고객분들도 사실 그 부분을 많이 신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데보다는 저희가 막 월등히 저렴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같은 금액이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많이 드리려고 저희는 항상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솔직하네요. 저렴하진 않네요. 아, 그래도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저렴해요. 영등포, 강서구 이런 데도 많고, 종로 네. 있고, 뭐 마포, 성동구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알파카에서 3년 전인가 거래했던 고객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저 유튜브 문의를 주신 거라고. 성수동? 이건 뭐죠? 저 이거 처음 아, 보는 거. 요것도 성수동 쪽에 건물을 많이 수집하듯이 하시는 고객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 로컬 부동산한테 거래를 네.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로컬 부동산이 사실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왜냐면 관리하다 보면 1년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저희가 의뢰 받을 당시에 성수동에 있는 건물은 일단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좀 도와드리고, 향후 저분은 저거를 이제 신축할 계획도 갖고 계세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컨설팅을 일단 해드렸고, 신축이 좋은지 아니면 저 상태로 가는 게 좋은지 계산기 두들겨봐서 이제 제안을 드렸죠. 네. 세상이 잘 두드리시네요. 그렇죠. 저분도 지금 저희한테만 건물 2개 맡겨주셨어요.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맡긴 사례잖아요. 상도동. 그렇죠. 리모델링 하고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고, 리모델링 업체를 이제 저분이 다른 데다가 이제 개별적으로 알아보시긴 했는데 그 이후에 하자가 조금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거를 맡으면서 그 리모델링 업체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있는 그 도중에 넘겨받아서 보수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관리 감독까지 하고, 또 3층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공사할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받으신 거래한 업체보다 조금 저희가 좀 더 저렴하고 괜찮은 업체로 다시 선정을 해서 곧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아니 뭐 모르는 게 없네. 또 이 건물도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건물인데 지하에 막 엄청나게 큰 그 공연장도 있고 1층에 되게 특색 있는 카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름 때 네. 한번 문제가 한번 있었어요. 인원이 발생이 됐죠. 네. 초동대응이 일단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관리팀은 거의 뭐 잠자는 시간 빼고 다 이제 전화를 항상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출근 전에 그런 문제를 발견을 해서 네. 바로 현장에 가서 원인을 찾아서 사후 처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청담동 같은 경우는 SMT, SM에서 원래 네. 레스토랑으로 쓰던 건물인데 재밌는 건물이잖아요. 재밌는 거고 저도 사연이 많았습니다.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명도를 또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 마지막까지 안 나가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잘 협상을 해서 명도를 전층 다 완료까지 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윤석진 이사가 제가 촬영했던 건물이에요. 그 전체 임차 넣었다고 해서 건물 막 소개했던 그 건물이고, 이거는 또 유명 연예인이 갖고 있는 그렇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강북구도 요즘 하네요. 사실 저희가 강북구까지 많은 거를 하진 않지는 하지만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해봤는데, 이 건물 임대인의 이제 목적은 리모델링 또는 신축이었어요. 그래서 저것도 지금 명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한두 군데 빼고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진짜 협의를 잘 보시는 거잖아요. 뭐 술도 한 잔 뭐 같이 먹고 뭐 그런 거죠. 뭐. 정말 잘하세요. 이런 거. 저것도 그러면 또 하나하나 다 세입자들 만나면서 그렇죠. 술도 한잔 하시고 얘기도 하면서 사연도 들어보고 적당히 또 이전도 하는 거 도와주시고. 그렇죠. 난이도 극상이었습니다. 1층에 사실 다 권리금이 붙어있는 데라 그 부분을 얼마만큼 좀 더 서로 협의해서 강압적인 게 아니라 사실 저거는 임대기간도 많이 남아요. 맞아요. 나가라고 나가시는 네, 게 아니잖아요. 그 신사동에 건물 새로 짓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명도해서 이렇게 짓고 있는 거. 여기가 원래 앙대리기 남쪽에 있던 거예요. 명도부터 신축부터 토탈 다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진짜 자산 관리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뭐 사실 이게 건물 매입부터 관리를 해서 뭐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는 경우들이 워낙에 많은데 실질적으로 물론 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뭔가 이렇게 개인의 능력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고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만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저런 초심을 변치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알파카 빌딩 관리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이 채널을 보셨던 또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 또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건물도 전 생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건물주분이 임차인하고 직접 상대하고 막 이러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임대인분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사람 상대하는 거다 사람한테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 안 되게끔 도와드리는 거고 저희 목적은 임대인이 신경 안 쓰고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가 목적이거든요. 저희가 건물을 매번 자주 방문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또 월간 보고서라는 걸 해서 건물에 있었던 히스토리를 다 드려요.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적고 나중에 이제 그 건물을 만약에 파신다라고 했을 때 새로 사시는 분이 그 건물에서 히스토리도 알고 왜냐면 이게 건물이라는 게 네. 매뉴얼이라는 게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임대업 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임대업 했던 분들도 많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몰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전기는 어디다 갖다 쓰거든요. 이 건물의 킬로와트는 몇 와트고 맞아요. 수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왜 도시가스가 없지? 제가 이번에 신축할 때 그랬거든요. 도시가스 몇층까지 인입할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파손이 생길 수도 있고 계속 또 방수제 발라야 되고 실리콘 발라야 되고 AS 많잖아요. 실리콘도 잘 바르시잖아요. 바로 설비 거기 취직해도 저는 설비들 컨트롤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진짜 부르는 게 값이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도급 계약을 맺는 즉시 이제 가글이 바뀌어요. 근데 저희랑 연결된 데는 다 이제 검증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만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리스트를 보니까 막 몇십 명씩 있던데. 네 맞아요. 건물이라는 거는 어쨌든 고객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전해드리는데 결국에 이제 저희한테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건물 관리는 사실 앞으로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방, 뭐 승강기, 전기부터 해갖고 뭐 누수 있는 데부터 해갖고 임대인이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임차인 상대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것들은 다 저희가 대신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비용도 저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를 좀 올리세요. 아무튼 뭐 저희 빌딩관리 팀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빌딩관리 팀장님도 워낙에 사실 부동산에서 경험도 많으시고 항상 성실하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빌딩관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문의를 주시면 또 직접 상담을 다 해주실 거잖아요. 네. 굳이 맡기시지 않아도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 좀 그럼요. 건물 관리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에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고. 오시라고 좀 심하시죠. 저도 그래서 돈을 못 벌어요. 네, 사실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가 계약도 안 했는데 상담을 그렇게 오래 하세요. 아무튼 뭐 이렇게 더 저희도 성실하고 재밌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